네. 리더님들을 돕고자 하는 제 사명을 아시고 교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스타트 경영 캠퍼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대표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저희 스타트 경영 캠퍼스에서는 이번 주에 1인 기업 128기, 129기를 시작했고 다음 주에는 프로 CEO 개강을 예정 중입니다. 대표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극이나 핍박을 받은 뒤 스스로에게 질문한 사람들은 성공한다고 합니다. 나에게 질문하기 쉬운 듯 어려운 말입니다. 김영환 교수님은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교수님 어떤 질문 하세요,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왜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죠. 왜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왜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신 교수님께서는 대표님들의 질문에 항상 어떻게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1인 기업 사업의 최고 단계는 어디일까? 나의 사업을 어떻게 최고로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탄탄한 수익 모델, 빠르고 오래가는 1인 기업 지름길에 대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불철주야 바쁘신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광우 사장님을 이렇게 뵈서 정말 기쁜데요. 네, 참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고 저분에게 창업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오랜 시간 한 길을 간다? 돈 보고 가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영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내 안에 없고 바깥에 있다 그러면 지쳐서 못 갑니다. 그죠? 24기를 나오셨는데 조광우 사장님 1인 기업 수료하고 나서도 1인 기업이 100번이 돌아갔습니다.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우리 조광우 사장님 뵀는데 1인 기업 한 240기 이렇게 갔을 때는 또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신 실장님이 아주 잘 소개해 주셔서 또 제가 외부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사실 좀 약간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처음 뵈신 분도 있고 1인 기업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각자가 갖고 있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 하나의 상식이 되고 그 상식이 하나의 프레임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뭐 1인 기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직업만 바꾸면 된다라는 생각. 근데 오늘은 좀 우리 1인 기업 분들 식구들이 많이 오시고 또 오늘 이제 강의하는 것도 유튜브에도 올릴 거고 그래서 조금 1인 기업을 하고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제가 얘기할 때는 한 3학년에서 한 4학년. 예.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1학년. 그래서 지금 우리는 3학년. 근데 처음 만난 분들은 이제 1학년에서 보실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갭들이 좀 보이죠. 제가 1년에 이런 특강은 한 2번에서 3번 정도를 해요. 많이는 못하지만. 근데 이렇게 할 때 뭐 고급 특강이라고 그래서 뭐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가장 오랜 시간 좀 갈아 넣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또 계속 만나고 또 그분들의 성공을 돕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으로 어떤 변화의 단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나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또 어떤 사고도 있고요. 어떤 약간 실패도 있고요.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게 어디까지 갔는가 이 과정에서 좀 제가 이렇게 드문드문 1년에 한 3번 정도 그런 트렌드를 좀 나누고 좀 사례를 나누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 적게 번다. 사업을 하면 얼마나 벌어야 될까요? 만약에 그냥 옛날 사람처럼 사업한다. 그러면 얼마나 벌어야 돼요? 그럼 뭐 많은 사람들이 1년에 1억은 벌어야지 뭐 조금 더 가다 한 달에 1억은 벌어야지 뭐 말도 맞아요. 예. 그냥 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이미 꾸는 기대치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너무 나하고 갭이 높으면 따라가기 어렵거든요. 그럼 이게 잘게 쪼개야 돼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한 달에 1억을 번다고요? 그럼 한 달에 5천 벌면 망한 거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완전 가난한 거네? 아니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200만 원 벌고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액수를 보고 내가 그거 벌고 싶어요. 이거 돈 되는 일 찾을 때부터 사실 자기의 가치가 깎이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못 느껴요. 그리고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
라는 생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사실 그때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줍니까? 이거 돈 된다, 저거 돈 된다. 근데 그거 쫓아다니다면 어떻게 되죠? 요즘은 좀 덜한 게 있어요. 언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만나면 제가 이 온라인 세상에 뛰어들어서 막 오픈톡방에서 강의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그거를 신기해하는 분은 별로 안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정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처음에 조금 담을 땐 되게 희한하고 시한하고 신비롭고 신세계 같고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요. 내가 어디 있는지 빨리 파악이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나오는데 물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거기서 누군가가 주는 정보에 길을 헤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돈이 되냐라는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주제가 탄탄하고 뭐였지? 탄탄하고 빠르고 오래가고 그 세 개만 거의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욕구를 무시하지 말고 그거를 풀어가는 관점에 좀 본질부터 하나씩 들어가는 곳에서 저는 지금 뭐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하는 교육 사업에 좀 지금의 어떤 새로운 것도 좀 보여드리고 또 약간의 성과도 좀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냥 강의를 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 요즘 화이트보드로 하는데 이게 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예. 제가 화이트보드로 강의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예. 교수님은 그 강의를 다 외워서 하냐고 그래요. 근데 내가 듣다가 이상한 게 아니 그럼 강의를 외워서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드는데 강의를 외워서 하지 않고 하는 분들도 계시나 봐요. 그죠? 예. 일단 저는 좀 가급적이면 강의할 때 제가 드린 주제,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만든 주제에 좀 충실해서 좀 열어 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늘 이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오늘 이제 주제가 1인 기업이라는 걸 만드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네, 저를 이제 오늘 잘 따라오시려면 스크롤을 잘 움직이셔서 이게 제가 쓰는 걸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 1인 기업을 주제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1인 기업은 뭐 다 아시겠지만 직업이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1인 기업은 뭐죠?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직업이 아니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뭐 1인 기업 하면은 기본적으로 쓰는 게 뭐 작가, 코칭, 강사 그냥 표면적인 거죠. 그죠? 근데 그거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뭐요? 글 쓰는 거, 강의하는 거, 코칭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이 직업은 일종의 도구라는 사실. 제가 요즘 들어서 그래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는 내가 안정되게 월 얼마를 받으면서 뭐 내가 주어진 일을 합니다. 근데 내가 도구란 생각은 절대 안 하죠. 네,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도구란 사실은 그 어떤 유효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언제까지 그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결정해요? 회사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였다는 거죠? 도구죠. 처음에는 아주 일반적인 도구, 그 다음에 조금 세밀한 도구, 조금 더 가공된 도구. 근데 여러분 가공이라는 건 어때요? 점점 작아집니다. 그 입지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직장 생활을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주는 이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왜 공부하니? 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 누구 위해서 공부하니? 하는 걸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7시에 독서 모임 할 때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 이제 들어왔던 학생들이 대답하죠.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니? 이게 처음에 1주차 들어갈 때 물어보면 다 그래요. 뭐 나요. 그다음 엄마요. 아니 엄마가 네 공부가 왜 필요하니?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을 하는 게 네가 진짜 성공하고 부자 되면 누구를 돕고 싶니? 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나와요. 누구를 돕고 싶은지. 사회적으로 뭐 도움을 못 받는 분들, 몸이 아픈 분들,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럼 저는 역으로 바꿔서 뭐라고 하죠? 네가 그들을 위해서 공부하면 돼. 그럼 성공한 거야. 왜냐면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누구라는 것이 자신이 이루는 어떤 성공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보다 잘하고 누구보다 뭐 누구한테 인정받고 누구보다 많이 벌고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목적이죠. 물론 목적의 하위 단계는 꿈일 수도 있는데 꿈을 이루는 것도 하나의 성공이겠죠. 또 하나는 이 목적을 이루는 것도 더 중요한 성공이라는 거죠. 제가 그 1인 기업 경영 마인드 제가 책에서 1인 기업 경영 마인드는 뭐냐 했을 때 저는 제가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누구 위해서 쓴다고 그랬죠? 네? 강점을 누구 위해서 쓴다고요? 고객을 네. 위해서 쓴다. 이게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경영인데요. 이쪽으로 가면 장사일 수도 있어요.
누구 위해서 하세요? 막 고객 먹고 살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쉽게 하지만 먹고 살려고요. 영어학원 어떤 분이 하세요? 네, 아주 멋지. 근데 왜 영어학원 나서 이렇게 힘들다니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 큰 병원의 수술실 수간호사예요. 예. 그 저랑 친하기도 하고 뭐 얘기하면서 잘 지내시죠? 아우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분 손을 딱 잡고 뭐라 그래요? 권사님 어제 몇 명이나 살리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자리에서요. 앞으로 좀 확 우시는 거예요. 원래 그게 목적의 본질이냐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경영을 해야 되는데 장사로 넘어가느냐? 힘을 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과가 아니고요. 과정에서 힘을 주고 있어야 우리가 넘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과정을 판단해요, 안 해요? 그죠? 학생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예요? 성적 갖고 자기가 노력한 걸 판단하지 않아요? 부모도 같은 짓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걔가 무슨 인재가 되길 원하느냐. 우리가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왜 공부를 하느냐 질문도 있고 또 하나는 이들이 갖고 있는 꿈이 대부분이 직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따지면 꿈이 어떤 직업인데 문제는 이 직업이 희소성이에요. 언젠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라지는 없어지는 직업을 꿈꾼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꾸는 꿈으로 직업을 만들라 이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 지금 고등부 열정 캠프나 아이들 할 때 이제 우리가 1인 기업에서 하듯이 멘토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멘토들을 이렇게 해서 스케줄을 해서 얘들이 다 만나요. 그 만나서 질문하고 하면서 그 공통점이 뭐예요? 이 멘토들의 특징. 다 1인 기업에서 여러분들 멘토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특징 솔직히 말할까요? 없는 직업 본인들의 꿈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성공했냐 얼마 벌었냐라는 질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질문들이에요. 왜요? 본인이 지금 그 시장을 만들지 않았나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1인 기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직업이 아니라니까요. 직업이 아니고 뭐예요? 방법이라니까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돼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예. 그 기업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상품이 필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고객이 필요한 거죠. 더 필요한 거는 전략이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삶을 사는데 왜 우리 이렇게 안 살아요? 이제 이런 게 제가 얘기하는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누가 뭐 블로그로 돈을 벌었다더라. 그래서 블로그로 가서 돈을 번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가 블로그를 하면 돈을 벌어요. 글쎄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막 까거나 그러지 않겠지만 수익화라는 말을 너무 쉽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블로그하고 하고요, 유튜브하고 수익화하고요, 뭐하고 수익 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어떤 도구들이 이 수익화의 도구는 아니거든요. 어디 블로그가 돈 버는 거예요? 만약에 블로그로 돈을 번다면요. 블로그 하는 사람한테 월 50만 원씩 네이버가 줘야 돼요. 그게 블로그에 대한 수익화예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 블로그를 통하여 여기 들어가는 게 뭐예요? 본인의 콘텐츠와 고객과 본인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하게 만들 것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수익화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아니 뭐 오늘 제가 몇 개 오픈 카톡방 이렇게 뜬 걸 봤더니 뭐 그 미리 캔버스 뭐 이런 하나의 기능이죠. 미캔 뭐 그런 이제 어떤 디자인하는 뭐 이게 중요하죠.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잘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알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거 갖고 월 1,000만 원을 번다고 이제 올리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양치기 소년이라고 그러네. 한번 이렇게 얘기했다가 안 들으니까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경쟁이 필요 없는데 저쪽에서도 저거 갖고 월 1,000만 원 번다고 그러니까 나도 월 1,000만 원 번. 오히려 그 마케팅 강의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 1,000만 원 번다고 해야 사람들이 모인다. 근데 실제 그 강의 내용에는 아니 미래 캠퍼스를 배워서 어떻게 월 1,000만 원을 배워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디자이너들이 다 월 1,000만 원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가르쳐 주면서 가서 이걸 가르치라라고 얘기하는 이게 가장 쉬운 어떤 모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배워서 가서 가르친다? 누굴? 이게 되게 그러면 똑같은 얘기 하지 않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아마 그때는 월 2천만 원 번다고 얘기할걸요. 그럼 내가 월 1,000만 원 벌겠다는 거 가서 배웠잖아요. 돈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내가 그렇게 못 배우잖아요. 그럼 내가 월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나는 월 2천만 원 번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수익화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일종의 과장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마케팅하는 입장에선 어그로가 되면 사실 본질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이나 일하는 게 경영한다고 했을 땐
얼마를 번다는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사업하시기 전에는 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할 수 있는데 사업의 경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쉽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 그거 그 다음 단계는 돈 번기 어렵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힘들고. 맞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네, 그게 사실이에요. 만약에 연봉으로 뭐 한 3, 4천 벌던 분이 갑자기 때려치고 나와서 이런 기업 한다서 1년에 3, 4천 원 벌려면 아마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물리적인 시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버텨야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을 물리적으로 두지 말고 뭘로 봐야 돼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만약에 한 300만 원 버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배 일하면 600 버느냐? 이걸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300 버는 분이 2배 일하면 600 법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거 300이라고 다시 쓸게요. 네, 월 300. 뭐 월 300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2배 열심히 일하면 600을 번다고요? 뭐 한두 번은 벌지 모르죠. 아마 병 날걸요?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보세요. 300을 버는 방법이 뭐예요? 시간이에요. 몸이에요. 네,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가 2배 하면 안 되는 업들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단순하게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다닐 때 갖고 있던 생각, 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에 있었던 생각이 그 방법이 사고가 바뀌어야지. 그 생각을 안 바꾸고 그대로 2배 열심히 일한다고 600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에서 어떤 기능, 예, 도구들 이런 것들 이제 배운다고 칩시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해서 돈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학습해서 돈을 내는 방법은 아마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쉽게 얘기하는 강사는 뭐 얘기도 잘하고 이 교육이라는 부분에 좀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는 분은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안 해본 분이 이거를 해서 그렇게 벌 수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기능, 여러 가지 도구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걸 지금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거죠. 예를 들어 유튜브를 해야 된다, 뭐 어떤 그 기본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유튜브로 성과를 낸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유튜브 꼭 하라고. 블로그로 좀 성과를 내신 분은 아마 블로그가 기본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까 이제 미리 캠퍼스나 디자인 쪽에서 성과를 내신 분은 나는 이제 디자인은 이 정도로 해야 됩니다. 라는 기본의 함정에 빠져요. 그럼 우리가 이걸 시작할 때 이거 갖고 돈이 되냐 안 되냐. 근데 여기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이 도구를 받아 배워야 될, 써야 될, 해결해야 될 이유가 뭔가. 왜냐면 이거 다 뭐예요?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도구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목적이잖아요. 근데 목적은 없는데 도구를 쫓아다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구들을 하다가 이런 도구가 계속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뭐 심지어는 요즘에 뭐 저는 좀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그런데 뭐 오카방 이게 오픈 카톡방이죠. 이걸 갖고 월 1,000만 원 벌기. 아니 제가 이분들을 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이 오픈 카톡방이라는 게 이제 커뮤니티인데 그래서 어떤 주제로 할 겁니까? 그건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돈 버는 방법이 뭐 약간 강의 파는 거죠. 약간 다단계형 파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분이 직장 생활도 하고 인생을 40년, 50년 사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누군가의 대리 역할을 하고 월 1,000만 원을 받는다고 쳐도 만족할까요? 생각이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한지, 뭐를 배워야 되는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수단과 도구들을 이제 교육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마케팅을 할 때 약간 제가 볼 땐 그분들 스스로가 내가 이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간을 주지 않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죠. 마치 내가 지금 저 무료로 하는 강의에 내가 신청 안 하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놓치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심리적인 안 좋은 심리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근데 거기에 휘둘리는 방법은 그 사람들 뭐라고 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중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이제 마케팅이 그래. 처음에는 10,000원짜리, 처음에는 이제 무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00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뭐 5만 원 되고, 그 다음에 뭐 50만 원 되고, 그러다가 단번에 뭐 해줍니다. 그리고 갑자기 뭐 700만 원, 1,000만 원은 뭐 요즘 뭐 의혹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남들이 할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중심을 못 찾으면요 약해져요. 제가 그 주일마다 성서 리더십이라는 걸 하면서 성격 공부를 이렇게 해요. 왜냐면 뭐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제가 강의하고 하는 게 경영이라는 축이 있고
그다음에 성경이라는 신앙에 대한 축이 있고요. 또 하나의 축이라면 뭐 저의 경험이 좀 들어가겠죠. 근데 그 축으로 볼 때 과연 사람들이 좀 잘 살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약해지지 말라는 거죠. 네. 약해지지 마라. 이거죠. 왜? 약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악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왜 약해지냐면 이 약해졌던 그 상황에서 조금씩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사실 조금씩 좋아지거나 아니면 조금씩 나빠지거나 그거 아니에요. 이 조금씩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통제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요, 통제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악해지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이런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으면 그런가? 그런 거 할지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요. 똑같이 따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본 사람도 있고요. 막 통장 보여주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안 넘어가겠어요? 그건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주제가 조금만 내릴게요. 아까 첫 번째 탄탄하게였죠. 예, 탄탄하게.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빠르게. 또 하나는 뭐였죠? 오래가는. 자, 요 세 가지 잘 보세요. 탄탄하다라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런 컵에 만약에 밀가루를 넣었다 칩시다. 밀가루를 꽉 넣었어요. 그리고 이걸 막 칩니다. 바닥에 막 칩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면 밀가루가 많아져 있을까요? 적어져 있을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이크 열고. 여기다가 소금이나 밀가루 넣고 막 흔들잖아요. 그리고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양이 더 많아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응? 똑같아요. 네? 많아졌을까요? 줄어졌을까요? 똑같아요. 아니에요. 줄어들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바꿔 넣고선 이걸 탁 쳤잖아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부피는 줄어들어요. 부피는 줄지만 질량은 맞아요. 줄어들지 맞아요. 않는다는 얘기. 그 질량이 늘어난다는 게 뭐죠? 그게 탄탄해지는 거예요. 음. 뭘 배워서 그걸 가지고 강의하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요. 갈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양적의 시간 말고요. 내가 그것으로 얼마나 일부 글씨 안 보이는 건요. 여러분들 그 롤러를 이렇게 롤링을 올리세요. 올리시면 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화이트보드를 그러니까 갈아 넣는 시간. 만약에 어디 가서 어떤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표면적이 돼 있다면 위에는 아마 물리적인 시간일 거예요. 옆에는 뭘까요? 노력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져도 돼요. 왜요?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10년, 20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갈아 넣었느냐만큼 여기가 탄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대충 이 정도 얘기하시면 이제 이해 가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 하면 바로 뭔가 수익이 된다. 뭐 수익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탄탄하게 두들기려면 너무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탄탄하게 하는 거는 제가 강의할 때 얘기하는 24시간 하는 김밥 천국이 아니겠죠. 예, 아니겠죠. 뭔가 그 안에 달려있는 어떤 경험이라는 요소도 있겠죠. 근데 탄탄하게 해요. 빠르게는 볼까요? 자, 여쭤볼까요? 여러분 운전할 때 몇 킬로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날까요? 몇 킬로에서 시속 몇 킬로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고속일 때 60킬로입니다. 60킬로가요. 사고 나기 딱 알맞은. 60킬로가 만만하거든요. 이 정도면요. 뭐 스마트폰도 보고요. 커피도 한잔 하고요. 모두 하고요. 60킬로를 달리다가 만약에 100킬로로 달리면 어때요? 옆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150킬로 달리면 어때요? 앞에밖에 안 보여요. 백밀러도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맞춰야 돼요.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운전하다가요. 저 옆길에 가던 친구가 나를 봤어. 그 친구가 날 보고 손을 흔들어. 그리고 차를 세워. 어떻게 걔가 날 봤는데 안 세울 수가 없죠. 그 세우고 났더니 걔가 뭐 딱 타면서 우회전해달래. 조금만 가달래 친구야. 나 좌회전해야 돼요. 이미 탔어. 어떡할 거야. 우회전했죠. 우회전 딱 했더니 길 건너가 쫙 길이 막혀 있어요. 어때요 마음이? 응?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내리라고 할 수 없죠. 의리가 있지. 그럼 처음부터 돌아간다면 어떻게 가셔야 돼요? 빨리 가셔야 돼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여기도 봤다가 찔끔 저기도 봤다가 찔끔
엊그제 오신 분이요. 1인 기업 과정 할까 말까 하다가 학비 내놓고 하다가 몇 년 전에 중간에 도중하차를 하셨어요. 그리고 연락이 좀 안 되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그분이 한 4년 6개월 만에 나타났어요. 그 5년 동안은 뭐 하신 거죠? 이거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시속 60km에서는요.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빠르다는 게 무조건 빠르게 가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얻지 못하는 건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3개월 그 멘토링을 하면서 컨텐츠하고 목표 관리를 이제 해드리거든요. 예. 그 제가 이걸 해드리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고요. 물론 하고자 하는 분의 마음에서 봤을 때 이 빠르게 가지 않으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길이 아닌 데서 헤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3개월만 잡자. 그리고 3개월만 잡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랑 소통을 하고 전화나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에게 이제 카페를 하나 만들어줘서 플랫폼에서 콘텐츠하고 목표 관리를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목표하고 이제 콘텐츠로 관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만나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사실 뭐가 잘 안 되고 복잡하고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 어때요?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져도 일주일에 한 번 더를 만나면 탁 튕겨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기존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만나잖아요. 떨어져 어디 계신지 찾을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열정들을 빠르게 가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오래 가는 거예요. 사실 오래 가려면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누구하고 너무 의존하거나 그 사람과 너무 매여 있으면 사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독립적으로 한다는 게 뭐죠? 예, 혼자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 협업 안 하고 혼자만 한다는 게 아니라 혼자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일이라는 숫자, 1인 기업 강의할 때 일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제가 기준을 이렇게 세 가지를 두죠. 예, 첫 번째는 뭐죠? 이 독립이에요.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작이에요. 1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기준이에요. 네, 기준.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밑으로 좀 들어갈게요. 네. 근데 이렇게 제가 오늘 얘기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채점적으로 맞추고 그리고 제가 저와 함께 이번에 3개월 멘토링을 잘하고 계시는 아직 뭐 끝나지 않았지만 하고 계시는 한 2분 정도의 스피치를 조금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이런 과정에서 지금 좀 탄탄하고 그다음에 빠르고 그다음에 오래가는 이렇게 되기 위해선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이 밸런스라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있죠. 근데 내가 비전으로 갖고 있는 일 두 가지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교육을 할 땐 이 비전이 언제 이루어진다? 오늘이에요. 그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하지만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될 일에 밸런스를 맞추셔야 돼요. 이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중심이죠. 어렵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여기 이제 종이가 한 장 있어요. 그죠? 네. 자, 이 종이가 제 손바닥 위에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네. 세워볼까요?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심을 정답을 갖출 수는 없지만 유연성이 필요해요. 네, 유연성. 저는 이게 밸런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유연성이라고 생각해요. 유연성 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중요했던 우선순위는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다른 우선순위로 유연성을 유지하고 나가야 일과 삶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밸런스를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상담을 하다 무 아니면 도. 직장을 갑자기 뛰쳐나와서 1인 기업을 한다? 전 별로 말리고 싶진 않죠. 그럼 이분은 이거죠. 저거 하면 내가 지금 회사에서 버는 것만큼 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알죠. 이 계단이 좀 있잖아요. 그죠? 이걸 내가 견딜 필요가 있거든요. 1단계는 뭐예요? 1단계는 자기 분석을 해야 되고요. 2단계는 뭐예요? 이제 고객 분석을 해야 되고요. 3단계는 뭐예요? 시장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내가 회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 시간이 없어요. 뭐 이런 게 조급한 마음이에요. 이분이 언제 사업해야 돼요? 퇴근하고. 출근하면 회사 일을 해야 되고. 이걸 유지하다가 보면 때가 와요. 이걸 이제 반복하다 보면 때가 오겠죠. 그러면 작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1인 지식 창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거를 갖고 있는 분이 별로 안 계세요. 작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내세우기 시작하면 밸런스는 무조건 깨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좀 강조하는 게 이 콘텐츠예요. 콘텐츠의 핵심이 뭐예요? 고객이에요. 고객에 대한 연구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는 건요.
뭐 책을 쓰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책을 누구 위해 쓰는 거죠? 이거예요. 그랬더니 뭐 가장 쉽게는 내가 좀 쓰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 꿈이었어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꿈을 이루는 거야, 뭐. 그죠? 그러면 그렇게 책을 쓰는 일은 목적인가요? 목표인가요? 이거죠. 근데 중학교 때 제 꿈이었어요. 그럼 아마 책 쓰는 거는 아마 만사 제쳐놓고 해야 될 본인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들면 어때요? 책을 쓰거나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그 인스타 하는 분이 1만 팔로우. 그게 목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1만 팔로우를 달성하고 뭘 기대해도 아무 일도 안 벌어지면 우울증 걸리겠죠.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수단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건 목표예요. 무슨 말을 하면 책이 이 목표라는 걸 통해서 이게 수단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면 책을 통해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가 인스타를 통해서 인스타 SNS에서 내가 진짜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내 메시지는 뭐, 내 콘텐츠가 뭔가.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콘텐츠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콘텐츠를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해요? 마케팅을 선택해요. 마케팅을 먼저 배워요. 물론 마케팅의 매력이 있어요. 잘하면 저렇게 쉽게 보내? 이렇게 시장이 넓어지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맹점이 뭐냐면 무엇을 이라는 목적이 빠져 있다는 거죠. 마케팅은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수님 내가 어디 강의 들었더니까 뭐 하면 돈 된대요. 뭐 하면 돈 된대요. 이제 우리 독서 모임에 그 오프라인 독서 모임에 주일날한 독서 모임에 그 한의사 되시는 분이 나오세요. 아주 젊은 30대 한의사인데 강남에서 한의원을 하시는데 요즘 이분이 마케팅 책 읽고 마케팅 교육 받으면 마케팅에 푹 빠져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거 한의원보다 마케팅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 생각 든다니까요. 그럼 결국 나중에 어떤 마음 드는 줄 아세요? 요즘 이게 돈 된다는데 그래서 한의원 원장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본질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사업을 이게 목적이 돼야 되죠. 우리 고객들을 이게 돼야 되죠. 이거에 대한 콘텐츠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쉽게 돈 되는 일에 빠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 자격증이라든지 뭐 요즘 그 테마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우리 이른겸 나오신 분이에요. 누구 최 뭐라고 있는데 내가 안지 한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 명함을 갖고 있는 게 20장이 넘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아이템을 사업은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따라다니는 분들은 어때요? 그분의 고객이 되시는 분들은 이걸 무슨 수로 다 따라갑니까? 제가 그분의 명함을 첫 번째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돈 되는 그러니까 뭐지? 카카오 마케팅으로 뭐지? 건물주 되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그 되게 웃기죠. 그때도 카카오를 하면 건물주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왜냐면 카카오를 할 것인가 일반 문자를 할 것인가가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SNS에도 똑같이 그런 어그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서 봤을 때 우리가 카카오를 뭐 어디 가서 배웁니까? 어디 가서 합니까? 네이버를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하면 뭐 집주인 뭐 건물주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광고의 단어인데 우리는 어디를 보냐면 건물주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건물주 된 사람 내가 볼 때 카카오 회장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자기 컨텐츠가 돈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컨텐츠가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을 자극하고 영혼을 풍부하게 만드는 건 의미예요. 이 의미가 본인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겠느냐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밸런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콘텐츠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본인이 뭔가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본인만의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주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에 아마 멘토링이라고 썼어요. 예. 이게 멘토링이나 컨설팅이나 코칭이나 좀 다르긴 하죠. 그죠? 예. 근데 멘토링은 사실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아군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고객과. 코칭은 사실 이제 그 고객의 어떤 스승이 되는 셈이죠. 근데 멘토링은 아니에요. 아군이 되는 거예요. 같이 고민하는 거고 같이 만들어 가는 거죠. 아까 얘기한 유연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죠.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면서 어느 쪽 길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좀 찾아가는 것. 저는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한 세 가지를 좀 탄탄하고, 그죠?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좀 오래가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제가 두 분의 사장님을 좀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거 제가 잠깐 내리고요. 네.
두 분의 사장님을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런 자리에서 한번 좀 뵈면 어떨까 그래요. 최선아 사장님 오셨어요? 최선아 사장님? 네, 아, 네. 네네네. 자, 우리 최선아 사장님 127기시고요. 미인이시죠? 예. 예, 연세에 비해서는 아주 동안이십니다. 예. 그리고 목소리가 아주 좋고 딕션이 아주 좋으십니다. 그리고 생각이 아이디어가 많고 사람과 관계, 그러니까 좀 언어 지능, 뭐 이렇게 사람들과 나누고 하는 관계 지능 이런 게 좀 되게 높으신 편입니다. 이런 것도 좀 알면 본인이 가야 될 길에 어떤 유리한 점들은 좀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최선아 사장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인사할까요? 네, 시작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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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인 기업 127기 최선화입니다. 저의 사명은요, 회복과 성장을 원하는 5060 여성들에게 공감과 공생과 공헌을 통해서 그분들의 행복을 돕는 것이 저의 미션입니다. 또 저희 고객은 이제 당연히 회복과 성장을 원하는 5060 여성들이고요. 이제 저의 콘텐츠가 글쓰기하고 독서하고 캘리그라피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1인 기업을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강의는 당연히 하루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들었고요. 그 강의를 이제 녹화본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녹화본을 저는 한 편당 한 10번 이상씩은 다 본 것 같아요. 10번 이상씩 보고, 또 10분 경영 듣고, 또 교수님 그 유튜브 듣고, 또 유튜브가 유료 유튜브가 있어요. 교수님 거. 그거 구독해서 듣고 그렇게 해서 제가 1인 기업 공부가 저의 기초가 됐고 기초 공부를 좀 탄탄히 하는데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 기초 위에다가 제가 이제 3개월 멘토링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왜 이제 그걸 하게 됐냐면은 그렇게 이제 1인 기업을 공부를 하니까 개념 정리도 되고 이제 기초가 좀 잡혔는데 제가 그래도 1인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막막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콘텐츠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막연했고, 그리고 제 안에 부하가 있다 그러는데 부하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또 있다면은 그거를 발견했을 때 이걸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가 저로서는 참 막막하고 어떻게 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멘토링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받으면서 이제 전화 미팅하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000원짜리 배추가 10,000원짜리 김치가 되겠구나. 또 돌멩이가 이제 세공과 가공을 하면은 다이아몬드가 제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나오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수님의 그 멘토링이 저는 되게 실제적이고요. 되게 전략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콘텐츠를 목표 관리를 이렇게 축적을 시키는데 그런 방법들을 하나씩 익히니까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콘텐츠가 축적이 되고 못했으면 못한 이유를 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하고 또 저도 모르게 또 멘탈이 약간 갈 때면은 교수님은 절대 부정적인 얘기 입에 못 닿게 하고 저도 모르는 저의 장점을 이렇게 다이아몬드 세공하고 가공하듯이 캐내 주셨어요. 제가 목소리가 좋고 딕션이 좋다는 얘기 그것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발견해 주시고 또 네이버 그 오디오 클립 그것도 하라고 추천해 주시고 근데 이제 제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가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어떻게 인가공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제가 이 3개월 멘토링 하는 중이지만 거기서 얻은 거를 한 3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제가 콘텐츠를 이제 이렇게 공장 같으면은 무슨 제품이 딱 이렇게 공정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콘텐츠니까 좀 막막했었는데 콘텐츠가 공정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가공하고 그걸 어떻게 상품화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제가 플랫폼에 쌓고 그다음에 그걸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블로그에까지 올리면서
그리고 블로그에 올리면서 또 불특정하고 소통하고, 아, 나의 재능과 나의 콘텐츠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면서 정 과정을 제가 해본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시스템과 플랫폼을 만들어 간 것이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저의 콘텐츠를 조금 가볍게 생각했는데 교수님 따라서 멘토링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이제 어떤 전자책 공저를 만드시는 분들이 저한테 글쓰기 독서 한다 그러는데 저한테 고문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그런 기회가 저한테 생기고, 또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는 인터뷰 하신 분들하고 끈끈한 관계가 생기면서 또 좋은 서로 이렇게 관계들이 생기는 게 저한테 큰 소득이었어요. 세 번째는 처음에는 이거 하기 전까지는 1인 기업 공부를 그렇게 나름 기초를 탄탄하게 했는데도 막막하고 막연했어요. 앞이 캄캄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기대감과 이제 자신감이 딱 제가 이제 장착이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이제 소득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다음 주부터 또 바로 프로 CEO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저는 제가 어떻게 이제 또 번데기에서 또 어떻게 나비가 될지, 또 저의 그 1,000원짜리 배추가 어떻게 10,000원짜리 김치가 될지 제 자신에게 되게 기대가 되는 시간들입니다. 1인 기업도 이제 열심히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속에 있는 보아인 콘텐츠를 좀 잘 갈고 닦으셔가지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이렇게 함께 해보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요. 네. 한 분 더 모실게요. 이분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해왔던 일에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새로운 일을 이렇게 많이 찾으시는데, 이분은 이제 현재 하고 계세요. 이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본인의 또 하나의 생각을 다음 단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우리 장경미 그 동물병원 원장님이시고요. 네, 이번에 이제 3개월 멘토링도 하고 컨텐츠도 이렇게 하셨어요. 장경미 사장님 모실게요.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인 기업 126기 장경미입니다. 친근하신 대표님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대표님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서울에서 동물의료센터를 경영하고 있는 25년차 수의사입니다. 작년에 저희 그 교육 철학을 담은 이렇게 키워서 서울대 보냈습니다와 한 권으로 끝내는 고양이 이해하기 책 2권을 출간했습니다. 저의 브랜드명은 책딱장이고요. 저의 콘텐츠는 소리가 조금 안 들리는데 마이크예요? 아닌데요. 노트북인데요. 마이크가 조금 떨어지네, 소리가. 네. 네. 저의 콘텐츠는 고양이를 통해서 고양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책딱장의 고양이 학교입니다. 네. 저의 고객 사명문은 고양이를 키우는 모든 고객들이 고양이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1인 기업을 하게 된 계기는요. 우선 저 자신을 좀 경영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고객들하고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좀 내고 싶었는데 김영한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면서 그 과정이 커리큘럼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교수님한테 배우고 싶은 부분이 되게 많고 함께 배우고 공부하고 싶어서 같이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1인 기업 과정을 통해서 혼자 생각하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정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찾게 됐고요. 개인 명분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1인 기업 과정을 마치고요. 자연스럽게 콘텐츠 코칭 스쿨로 이어지면서 저만의 뚜렷한 콘텐츠가 생겼고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생성함에 있어서 진정성을 바탕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뼈를 갈아 놓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다음 주에 시작하는 1인 기업 프로 CEO 과정을 가슴 설레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코칭하에서 훌륭하신 대표님들과 함께 배우면서 지금 또 성장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교수님의 강의가 재밌습니다. 2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간혹 가다가 매주 주어지는 과제 때문에 조금은 압박도 받지만요. 그래도 하고 나면 성취감도 느끼고 차곡차곡 쌓여져가는 콘텐츠를 보면 뿌듯하기도 합니다. 저는 자기 경영을 통해서 저만의 경영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일을 하시면서 방향성을 못 잡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하신 대표님들은 또는 세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적인 성과를 내고 싶은 대표님들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1인 기업 하시고 콘텐츠 코칭 스쿨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3개월 멘토링 과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만들면서 실행을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멘토 김주환 교수님께서 네. 옆에서 같이 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나누는 건 귀한 일이지만 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예. 또 그렇게 뭔가를 얻은 게 없으면 또 말하기도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함께 하신 분들이 워낙 많았고 또 그중에서 또 잘하시도 더 잘하신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는데 제가 약간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누군가를 도울 때 이런 거죠. 질문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화를 합니다. 그럼 이건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요? 제안도 합니다. 본인에게 맞춥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 이분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 남은 게 뭐죠? 이제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 실행을 해야 그 다음에 다시 올 때 교수님 안 되던데요? 되던데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잘 안 돼요. 그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이 왜 안 됐어요? 뭐 애들 때문에 바빴어요. 뭐 해서 이렇게 이게 미뤄지다 보면 아까 얘기한 그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 그릇에 뭘 쌓아야 되냐면 두 가지를 써야 됩니다. 이 컵에 하나는 콘텐츠를 쌓아야 되고요. 하나는 뭘 쌓아야 돼요? 고객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강의하면서 질문을 좀 받을 때 마케팅에 대한 질문, 뭐 모객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안 올까요? 근데 그 사람들 오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격을 깎으면 돼요. 근데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죠. 그러면 내 가격을 낮추지도 않고 또 그들의 욕구를 포용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작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게 가면서 내가 단련되어지는 과정에서 시장을 보는 눈과 고객을 보는 경험과 습관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가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이제 3개월 멘토링 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하다가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다음 카페를 쓰고 있어요. 되게 웃기죠? 누가 요즘 다음 카페 쓴다고? 근데 그때는 왜 다음 카페를 했냐면 네이버가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다음에 카페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냐면 저만의 제 방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제 생각을 넣고요. 경험을 넣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있고요. 제 사무실이 있어요. 온라인 오피스. 그래서 이제 프로 과정할 때 이제 다음 카페를 이렇게 알려드리곤 하는데 이게 실행에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3개월 멘토링 할 때 각자 네이버 카페를 다 만들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 비공개로 만들어요. 왜요? 프라이버시가 있고 하니까. 왜냐면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좋고 블로그에 올리는 거 좋은데 그게 약간 머뭇대는 이유가 왜 그러죠? 완제품이거든요. 완제품을 올리니까 되게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완제품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중간 단계의 제품이 있어야 돼요. 미완성 제품이 있어야 돼요. 그럼 미완성 제품 내가 생각 아이디어로 갖고 있던 거는 좀 이렇게 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좀 안고 있어야 돼요.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이게 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공간이 많은 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블로그만 있어요. 그러니까 글 쓸 때 어떻게 해요? 블로그를 한다고 노트북을 열어놓고 그때부터 고민해요. 그러니까 막 한 번 5시간, 6시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못해요. 다음 글이 언제 냈더니 한 2년 뒤에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너무 이제 유튜브 한다고. 카메라 열어놓고 고민해요. 뭘 찍을지. 그러니까 하나 올리고 2개 올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컨텐츠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제품으로 만들 것인지 먼저 탱크에다가 담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컨텐츠만 담으면 안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고객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밸런스입니다. 내가 1인 기업하고 싶어요. 수익화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수익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고객이죠. 누가 돈 내요? 고객이 돈 내죠. 그럼 내가 지금 쓰는 글이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무슨 글을 쓰나 그랬더니 그냥 마음에 있는 글을 쓰는 거예요. 몰라요. 글을 아주 잘 쓰는 작가들이 글을 몇 줄만 써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릴 수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글이 너무 길어요. 길으니까 어때요? 통제가 잘 안 되고 뭘 쓰려고 했는지 모르고. 저도 책을 몇 권 썼지만 책 쓸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200페이지, 300페이지를 끝까지 곤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콘텐츠는요.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심사숙고해야지? 이걸 쌓는 거고요. 그러면 정말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는 고객은 누구지? 하지 만나야 돼. 아까 우리 최선아 사장님이 인터뷰 얘기했죠. 멘토들 인터뷰가 아니고요. 일반인들 인터뷰를 얘기하는 저 사장님이 생각하는 고객. 그 고객존에 맞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하는 것도 관리가 필요해요. 왠지 아세요? 인터뷰를 한다고 다 인터뷰를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인터뷰한다고 다 만족스럽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쩔 때는 아마 우리 최선아 사장님이 인터뷰하고 그 고객과 헤어지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다시는 인터뷰 하나 봐라. 그 상황이 반드시 벌어져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고객을 체계적으로 쌓지 않잖아요. 그거 10명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멘토링이 복잡한 게 아니라 딱 2개. 제가 몇 분만 한번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예. 자, 이거 화면 공유되어 있는데, 네. 여기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거 네이버 카페입니다. 예. 나오시죠? 아시죠? 예, 네이버 카페고요. 그 지금 첫 번째로 나오는 카페가 우리 회사 카페입니다. 나오죠? 김영하는 스타트 경영 캠퍼스. 네. 우리 회사 1인 경영 그 과제 올리고 하는 카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제가 부자세하고 부모님들 하는 이제 그런 카페고, 그 다음 밑에는요, 카페 이름이 다 이름이 되어 있어요. 여기 홍혜원 사장님, 누구, 최진선 사장님, 우정희 사장님, 이번에 3개월 멘토링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이 카페를 열고 이 카페를 채워나가는 일을 하죠. 한 분 것만 보여드릴까요? 이거 이분한테 얘기하지 않는 건데. 이게 원래 비공개 카페라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예. 오늘 강민정 사장님 안 왔으니까. 예. 오늘 함께 이분의 카페를 들여다본 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비밀로. 예.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비밀로 하자는 얘기까지 노출하신 분이 계세요. 그냥 저기거든. 네. 뭐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 카페를 안 들어가 볼게요. 네. 이 카페에는요. 지금 회원이 몇 명이냐면 딱 2명입니다. 왜 2명일까요? 이분하고 나 둘밖에 없어요. 예, 이건 비공개 카페예요. 검색해도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기 있잖아요. 예, 즐겨 찾는 멤버 1명 누구야? 나니까 나. 게시판 구독수 지금 되게 많고요. 다 비공개 카페로 회원수 2로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동일하게 이분들에게 적은 게시판이 브랜드, 컨텐츠, 멘토링, 목표 관리, 아이디어 이겁니다. 왜 이걸로 하냐면 제가 좀 키워드릴게요. 네. 예. 이 브랜드는 일단 자기에 대한 연구예요. 나는 누구인지, 그래서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제일 잘한 거 10가지 있거든요. 그 10가지 중에 하나씩 그 스토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자신감이 생깁니다. 또 브랜드 하나는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은 누구인지, 고객이 가진 문제는 뭔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콘텐츠라고 써있죠. 이 콘텐츠에 이분들이 이거 꾸준하게 질문들을 만들고 계시죠. 그죠? 예. 왜냐면 이분의 지금 고객은요, 이렇게 엄마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뭔가 거기에 이분은 거기에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100개도 넘게 만드셨어요. 3개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처음 공개하는 거라 아마 같이 3개월 멘토링 하신 분들도 아마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정도인가? 이분이 제일 잘한 거 아니에요. 이분이 제일 잘한 거 아니에요. 이거 3개월 동안 집중한 거예요. 초고속 150km 달린 거예요. 이제 곧 이제 3개월 멘토링이 끝나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 해오면은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네. 이 정도 해왔잖아요. 포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에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목표 관리 컨설팅 하고 있고요. 이분이 이제 목표 관리 어떻게 하나 제가 이분의 블로그를 좀 가볼까요? 네. 네. 진짜 오늘 봤다는 거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이분의 목표 관리는 뭐냐면요. 이분은 하루에 3개를 만드는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거의 매일같이 했죠. 그죠?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벼락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서 100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거 증거입니다. 몰라요. 어느 날 이 카페를 오픈하는 날, 이 카페에 들어온 손님은 어떤 생각할까요? 이 사람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축적해 놓지 않고요. 남이 하는 그 컨텐츠 좋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배워서 내가 누구한테 준다, 너무 낮잖아요. 내가 갈아 넣지 않아. 이 정도면 갈아 넣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정도면 애들 키우기 어려운 어머니 가서 코칭 받지 않겠느냐. 여기 이게 어뢰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목표. 매일 목표가 똑같아요. 콘텐츠 질문 3개예요. 결과, 답변 하나 추가. 차이와 원인, 뭐 했음. 내일부터 해야 될 건, 내일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 딱 돼 있죠? 이게 경영에서 AAR이라는 피드백 구조입니다. 네이비실이라는 미 해병대의 점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이들 캠프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목표 관리를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방법만 알려드리고 이분이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성과를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여기 송미정 사장님은요, 입시 전문가예요. 근데 이제 입시 전문가로서 활동하다가 이제 1인 기업으로서 시작하기 위해서 이분도 굉장히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김세희 사장님, 이성호 사장님, 이성호 사장님은 그 건축 쪽을 하세요. 건축. 그러니까 이분의 콘텐츠에는요, 집을 짓는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의 도와줘요. 전부 다 문제가 콘텐츠가 뭐냐면 건축과 연관이 돼 있어요. 예. 콘텐츠가 다 이렇게 건축과 연관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보면 연관이 다 이분 다 50개 정도 만들어. 집 지으면서 건축주가 해야 될 거 뭐. 그러니까 전문 분야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갔을 때 만약에 어떤 분이 그거 시장성 있어 없어 라고 평가하는 것에 귀가 얇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시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에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경영이에요. 요즘 뭐가 하는 게 돈 된대. 그거 정보 듣고 뛰어들었잖아요. 끝났어요. 이미요. 이미 흘러갔어요. 왜 거기 가서 뒷북을 치십니까? 이거죠. 여기 김다미 사장님은 제주도에 계시는 분인데 이 어머니들 교육하고 또 이런 되게 능하세요. 미래 자산, 미래 직업에 대해서. 근데 알고 있는 것과 고객이 알고 있는 걸 푼 거죠. 예. 아까 여기 장경민 사장님. 제가 장경민 사장님을 좀 이렇게 존경하는 이유 중에 저분은 공부 열심히 하셔서요. 수의사 되시고요. 지금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웃긴 게 뭐냐면 대부분의 동물병원에 많은 동물이 뭐예요? 개요, 개. 근데 이분은요, 고양이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없는 고양이의 시장을 만들지 않으실까 하는 거죠. 우리 장경민 사장님 거 잠깐 뵐까요? 네. 우리 장경민 사장님 허락도 안 받았는데. 네. 여기 그래. 여기 똑같아요. 네. 여기 참여한 사람 2명밖에 없어요. 왜? 나랑 장경민 사장님 둘이에요. 브랜드. 이 브랜드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삶이 정말 잘한 것들. 보니까 첫 번째가 의대 안 가고 수의대 진학한 거. 이게 정리해 놔야 돼요. 이게 정리 안 나누면 아무래도 그 생각이 뭐 객관적으로 봐도 의대가 더 커 보이지 않겠어요? 남이 봐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지속할 수가 없죠. 이번에 컨텐츠를 보면요, 놀랍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인 줄 아세요? 이거 다 고양이에요. 다 고양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 고양이에 대한 질문을 이분이 솔루션을 완성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만든 게 아직 노출이 안 된 게 많죠. 근데 여기서 노출된 것을 어떻게 해요?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하면 이게 대단해. 이분도 목표 관리를 너무 잘하세요. 예. 저는 이게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표 3개, 결과 3개, 차이와 원인, 내일부터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때요? 이 메일의 피드백이 사실 이분의 성공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멋진 대박날 고양이의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까요? 그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갈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갈아 넣지 않고 누구한테 가서 가르친다. 어려워요. 제가 그래도 1인 기업에서 조금 그래도 자꾸 이런 역할을 하려는 이유가 제가 제일 오래 했잖아요. 제가 제일 오래 갈아 넣었잖아요. 요즘 이제 얼굴이 커져갖고 좀 갈아 넣은 게 표시가 안 되는데 엄청 갈아 넣었어요. 그 뭘 보면 알아요? 제 블로그나 제 팟빵이나 제 그 유튜브 보면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갈아 넣으면서 제가 얻었던 건 뭐냐?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주제예요. 많이 사람들이 뭔가를 찾으러 가려고 하고요. 뭔가를 빨리 이루려고 하는데 그 조급한 마음보다는요. 집중력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잤을 때 저는 3개월만 집중하세요. 왜? 평생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3개월 끝나고 나니까 우리 최선화 사장님도 일주일 쉬시기도 하고 그럼요. 그렇게 있어야죠. 근데 이게 3개월을 쌓아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홍혜원 사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니 쉴 수 있잖아요. 그래야 돌아올 곳이 있어요. 그런데요. 일주일 정도 하다가 흐지부지 된 일은요. 돌아올 것이 없어요. 돌아올 곳이 없다는 게 뭐죠? 그 다음에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일, 우리의 욕구를 중심으로 보면 콘텐츠 못 만들어요.
제가 3개월 멘토링하고 1인 기업하고 콘텐츠하고 프로시오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관념은 어디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 가면 된다? 어떻게 하는 게 수익하나? 여기에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오픈톡방이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더 많이 늘어났는데 보니까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다 그분들이더만 보니까. 예. 그분들이 거기서 그냥 몰려가시면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 이분들도 나가서 오픈카톡방 만들어서 똑같이 하지 않겠어요? 자기 컨텐츠 없이? 그러면서 누구예요? 그 나한테 가르친 사람, 그 사람 강의 모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뭐 수익 쉐어를, 그러니까 그거를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 수익 모델이라고 한다면 여기 다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삶의 행복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남의 걸 갖고 하면서 내가 돈이 된다 안 된다? 글쎄 그렇게 해서 저는 행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한 3가지. 첫 번째 뭐예요? 밸런스예요. 밸런스. 현실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밸런스의 가장 중요한 건 콘텐츠를 만들거나 뭔가를 만들 때도 밸런스. 고객의 욕구와의 밸런스예요. 또 여러분들이 소통할 때도 고객과의 소통이에요. 뭐 왕초보가 초보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그 배우는 초보는 무슨 죄야? 네? 그 왕초보는 그 배운 거 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유튜브를 어디서 배운 분이 유튜브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 좀 뭐한데 구독자가 한 3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본인이 유튜브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제목은 뭔지 아세요? 3개월 만에 구독자 1000명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수강생이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해요? 선생님 이거 유튜브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 1년 됐는데요. 근데 1년 됐는데 왜 300밖에 안 돼요? 강의 주제는 3개월 만에 뭐 600 팬데믹. 이게 그거를 채우라는 거. 물론 제가 구독자 1000명 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가 아니라니까요. 그때까지는 이분이 뭐 해야 된다? 갈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강의를 하고 누구한테 가르쳐 주다 보면요. 사실 이 1인 기업이나 자기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무대예요. 스테이지. 그 무대에 잠깐 올라가면요. 못 내려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 강사입니다. 책을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써요? 공조를 쓰냐. 공조도 2-3명이면 몰라. 아니 그거 한 책을 30명의 공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딱 알죠. 우리가 책 만들려고 참여한 거 아니죠. 뭐 한 거예요? 본인이 작가, 저자라는 호칭을 부록한 거죠. 본질은 이미 떠나왔어요. 게다가 요즘은 뭐라고 그래? 챗GPT로 쉽게 책을 만든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챗GPT로 쉽게 책을 만든대요. 그래서요. 이번에 책 쓸 기회래요. 여러분 이건 책 쓸 기회가 아니고요. 그 가치가 날아간 거예요. 책이라는 거 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갈아 넣지 않아요? 우리는 그 가치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챗GPT한테 돌려갖고 지면을 채워갖고 책이 됐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때부터는 책은 돈 내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대충 회비 내고 그냥 구독으로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갈아 넣을 기회가 없다면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콘텐츠가 뭐냐면 갈아 넣는 거. 아까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만들잖아요. 질문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건 고민이 아니에요. 두 번째 고민이 뭐예요? 그 질문에 답을 만들어야 돼요. 답을 만들 때는요. 정말 그 고객을 긍휼히 봐야 되고요. 그 마음에 대해야 되고요. 내가 진짜 적용해야 되고요.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팟빵 10분 경영할 때 어떤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쉽게 한번 듣고 보고 끝내겠지만 어떤 걸 하나 만들 때요. 일주일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 생각에 답이 안 돼갖고 끙끙 앓아요. 그럼 제가 자다가 어떻게 잔다고 그랬어요? 잠꼬대 한다니까 우리 집사람 싫어해요. 아니 꼭 그거 그렇게 해야 돼? 근데 팟빵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감사한 건 요즘 후원하신 분이 많아갖고 근데 그 내가 돈 못 받잖아. 그런데 갈아 넣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사실 그만큼 제가 쌓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탄탄하게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보면 밀가루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 보면 아쉽죠. 야 그래도 그만 치라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탄탄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참 치고 나면 아마 절반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없어지진 않죠. 어느 정도에 이르면 탄탄해져요. 이제는 이게 소금인가 땅인가 밀가루인가 구분이 안 갈 정도 돼요. 그 탄탄한 부분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콘텐츠예요. 이번에 우리 콘텐츠 13기 발표할 때 유튜브를 다 한번 해봤어요. 쇼츠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제가 알아요. 그거 한번 만드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그죠? 홍영훈 사장님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 얼굴 드러내고 그렇게 한다. 내 얼굴 드러내지 않고 하면 안 돼요? 뭐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으로 뭐 하는 방법도 있대요. 여러분
그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안 드러난 것들을 우리가 메시지로 듣겠습니까? 그거 어디 자기개발책에 나온 거 그냥 올리는 거 아닌가요? 그죠? 얼굴이 나와야죠. 어찌됐건 내가 얘기해 줘야 되죠. 한 번에 못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축적되면 어때요? 습관이 돼요. 그럼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많이 헤맸는데 요즘은 그냥 대화하면서도 찍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도둑질도 하면 는다. 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돼. 도둑질 하면 느는데 다른 거 왜 안 들겠느냐. 세 번째가 멘토링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멘토링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는 마케팅이 가장 현실적인 마케팅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여러분들이 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축적되는 그런 과정에 오늘 이제 두 분이 아주 멋진 사례를 본인이 갖고 있는 느낀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얘기는 이제 유튜브로 올릴 거고요. 또 계속적으로 들으시면서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3개월 멘토링 받고 싶으신 분은 사실 지금 이제 1인 기업 CEO 과정, 프로 과정,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과정, 프로 과정에 3개월 멘토링 다 합치면 한 4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 비용이 사실 만만치가 않죠. 물론 더 비싸게 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3개월 멘토링을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요 세 가지 과정을 다 들으시고 3개월 멘토링을 받고 275만 원. 그러니까 1인 기업 CEO를 이미 수강했어요. 그러면 그거 싹 빼면 돼요. 소급해 드릴게요. 빼고 209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돈을 낸다는 의미는 뭐냐면 같이 3개월을 뭐 한다고요? 결심한다는 거예요. 그 결심하고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3개월 해봤는데 에이 안 되더라. 그러면 다시는 하지 마세요. 3개월 집중했는데도 뭔가 결과가 안 나오면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을 수익적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수익이 될 만한 제품이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부자라는 개념을 결과론적으로 보지만 부자가 될 가능성이 되려면 내가 갖고 있는 마인드나 시스템이나 완벽 이것들을 갖춰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제 1인 기업 CEO만 나와서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재능이 원래 있는 분들이야. 그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마인드가 70%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마인드의 공통점 한 번에 변하지 않는다.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요. 그거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그런데 3개월은 어때요? 바뀐 척 할 수 있잖아요. 3개월은 우리 그런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좀 먹고 가자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프로까지 다 했는데 뭐 하죠? 그냥 신청하세요. 그럼 한 달 정도는 제가 봐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소급해 드리니까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3개월의 과정을 한번 뭐 멘토링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스스로 3개월 동안의 목표를 정해 보세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우리가 성과를 한번 나오는 거. 저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캠프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고등부 캠프 끝나고 이제 새로운 20대 열정 캠프 가고요. 혹시 되게 아직도 숨어 있는 인간 안 된 20대들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사람을 인간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 걔가 가기 싫다고 한다면 길을 쓰고 돈을 주든지 뭐 하든 용돈을 주든지 해서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 SPL이 끝나는데 캠프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3개월 뒤에 만날 거예요. 아이들이 다 3개월 뒤에 목표를 정합니다. 근데 제가 3개월 동안 코칭해 주거나 그런 건 좀 어렵죠.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에 아까 초속 한 150km 밟고 가서 뭔가를 결과를 만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줌 주소 찍고 들어온 그 카페 아시죠? 줌 주소 거기서 찍으셨죠? 그죠? 예. 이거 오늘 강의 올려놨던 그 카페 페이지 있죠? 카페 페이지에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요. 뭐가 기억나는지 기억나는 것들을 하나씩 좀 그 카페에 댓글로 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시면서 좀 여러분들 안에 뭐 한번 좀 있었던 그런 그 얘기들을 함께 나누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자, 오늘 늦은 밤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집은 와이프하고 딸내미가 제주도 여행을 가는 바람에 오늘 밤이 무서울 것 같은데 네. 감사하고요. 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 실장님, 우리 신 실장님 이렇게 진짜 삼고초려로 모셨어요. 네, 정말 최적의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아니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래서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렇게 125개 회장님으로 오셨는데 마침 또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돼서 이제 이분을 이제 모시게 돼서 전 너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고, 저번에 보통 하시는 일이 고객 서비스가 가장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해결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끝내고요. 네, 여러분들 하시면서 오늘 이제 끝나고 그 댓글에 각자의 오늘 들으면서 소감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신수장님 오늘 뭐 마무리할 얘기. 네.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했으니까. 네. 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결국 우리 교수님의 1인 기업 지름길을 한 단어로 한다면 조광호 대표님 뭘까요? 한 단어. 갑자기 여기 예? 예? 갑자기랍니다.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네. 밸런스, 네네. 밸런스를 밸런스. 맞추자. 신정호 밸런스. 대표님. 네. 그러니까 저는- 조광우 사장님 같은 경우도 시간이 좀 길었지만 너무 마지막에 결과만 보지 마시고 과정에서 얻은 경험들이 있으시죠? 네네. 그 경험이 지금 돈입니다. 예. 그 아직도 자전거 하시나요? 아니요, 아직은 저 너무 감속기 쪽으로 이제. 그래요. 네. 네네. 좋습니다. 네. 신 시장님 마무리하시고. 네. 저는 1인 기업 지름길은 집중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느냐. 얼마나? 딱 3개월만.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도 3개월 동안 집중하셔서 멋진 CEO가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참 우리 그 장경미 대표님과 최선아 대표님 멋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담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최선아 사장님. 네.